근데 저는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지금 AC 밀란 뭐 인터 밀란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그 일로마니스타라는 뭐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손흥민 선수가 계약 만료가 되게 된다면 그때 인터랑 AC 밀란이 손흥민 선수의 거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레앙을 토트넘에게 주고 손흥민을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AC 밀란에 가서 여러분들 레앙의 역할을 한다? 오, 게임에 존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니가 만약에 AC 밀란에 가서 레앙처럼 수비 안 하고 레앙처럼 이러면서 축구했다면 솔직히 너무 잘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공격적인 록하면 부어받고 수비 가담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네, 저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AC 밀란행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가게 돼서 인터밀란을 가서 뭐 에딘 제코라든가 라우타로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되게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투톱으로서 뭐 수비 가담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카운터택을 치는 명분이 생기고 그럼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장면이 어떤 장면들입니까? 공격적으로 뛰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침투하는 거 이런 장면들인데 AC 밀란과 인터 밀란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게 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 둘 다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는 그 명문 팀이고 거기다가 AC 밀란, 인터 밀란 둘 다 엄청난 명문 팀이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하거나 자유계약으로 만약에 AC나 인터 밀란을 가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뭐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신빙성이 있는 기사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썰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썰과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고 해서 뭐 거기는 뭐 공신력이 있네, 거기는 공신력이 없네,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사를 좀 더 믿을 수야 있겠다만 그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이지. 다 맞는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뭐 AC 밀란이 어떤 축구를 하고 인터 밀란이 어떤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축구에 과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맞을까?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손흥민 선수가 인터 밀란이나 AC 밀란을 가게 된다면 저는 진짜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의 레앙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공격수 지역에서 인터 밀란의 뭔가 라우타로 역할 아니면은 뭐 루카쿠라든가 에딘 제코의 역할을 하게 된다. 뒷공간을 뛴다. 이러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요? 지루 대체자로 가는 거. 근데 지루 자리는 공격수 자리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서 뛰기는 힘들죠. 저는 솔직히 나중에 가게 된다고 하면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의 그 인사말 보셨어요? 레전드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 경기가 그날 끝나고 진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I'm always grateful to Tottenham fans. I feel it every moment, every week, every game. A simple thank you is not enough to express my gratitude. Thank you always for having supported a lacking player like me this season.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항상 토트넘 팬들에게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 이 매 순간을 느끼고 있고 매주 그다음에 매 경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분은 진짜 과분하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번 시즌처럼 못한 저를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처럼 못한 시즌에 10골을 넣습니까? 멀티골을 넣습니까? 벤데타야 할 말이 있으면은 내 전화번호 줄 테니까 전화를 한번 해라. 아까부터 자꾸 막 악플을 다는데 그렇게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영어를 왜 읽긴? 영어가 있으니까 읽지. 여기 영어가 써 있으니까 영어를 읽지 이걸 한국말을 읽냐? 영어 읽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소리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한마디 해야 돼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뭔가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랑 팬들을 향하는 이 마음씨가 느껴지는데 여기서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10골 이상을 7시즌 내내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물론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본인 스스로 만족이 되는 시즌은 아니겠지만 저는 사실 올해도 못한 시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하고 페리시치라는 선수랑 새롭게 또 맞춰보고 그다음에 팀 자체가 워낙 안 됐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 스스로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수비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공격적으로 득점이 안 나오고 본인이 뭔가 축구적으로 무언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해주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이 안 들어오더라도 뒷공간 침투를 또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골 5도움을 하고도 이렇게 자기가 못한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못한 시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조금 슬픈 느낌의 뉘앙스를 줬어요. 그쵸? 뉘앙스를 살짝 줬고 뭔가 우리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단순히 막 이런 경기력으로는 부족한 시즌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싱숭생숭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본인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루카스 모우라도 떠났고 그 다음에 해리케인도 지금 뭐 떠난다 만다라는 얘기가 있고 본인이 토트넘에 있으면서 작년에는 챔스 진출권을 따내면서 득점왕이라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번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나가기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오면서 해리케인도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있고 명장이라고 불리던 무린요와 콘테까지도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자기 옆에 라이언 메이슨 앉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라이언 메이슨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본인이 경험이 많은 감독들과 호흡을 하고 본인이 더 리스펙을 정말 살 수 있는 본인이 야 이 감독님은 진짜 대단하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메이슨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를 보면 참 마음이 여러분들 아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손흥민 선수의 위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하면 해리케인이 나간다고 하면 나도 이적을 할까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손흥민이라면 솔직히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라면 케인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나? 솔직히 뭐 지금 뭐 슬롯이 온다 누가 온다 이런 게 귀에 들어올까요? 저는 솔직히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르네 슬롯이 오고 아르네 슬롯은 뭐 어떤 전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올해도 11골 뭐 5어시밖에 못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하고 본인이 뭐 본인 스스로 Thank you always for having supported a lacking player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플레이어 like this season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본인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사고 싶어하는 팀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적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사실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뭐 ZG 자리에 집착한 것도 있고 공간 침투를 적게 한 경기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기들이 있었지만 또 최근 경기들에서는 뒷공간 침투를 할 때는 안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잘 뛰어들어가지만 본인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패스를 못 주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도그에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빅클럽 이적설이 나오는 게 맞냐 혹은 손흥민이 지금 딴 데로 갈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야. 홀란드가 이번 시즌에 몇 골 넣었죠? 43골인가 총 넣었어요. 모든 대회를 합쳐서.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6골인가 넣었죠. 그러면 만약에 홀란드가 다음 시즌에 20골밖에 못 넣으면 홀란드가 못한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은 공격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윙어입니다 여러분들. 윙어라는 선수가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고 공격도 많이 나가면서 골을 넣었으면 충분히 많이 넣은 거고 안면 부상이라는 큰 부상도 겪었던 시즌이고 어떤 걸 더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요. 물론 경기 도중에 이제 아쉬운 움직임들도 있어요. 뭐 뒷공간 침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상황들에서 조금 더 ZG 자리보단 뛰어들어가는 무브먼트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드는 경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엔드 프로덕트 값으로 봤을 때는 골 5엇이나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를 다른 팀들이 그렇다고 뭐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살라도 그렇고 작년에 득점왕을 했지만 살라도 올해 냉정하게 봤을 때 작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고 골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살라가 안 좋은 선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손흥민을 바라봤을 때 뭐 손흥민 선수의 만약에 가속도라든가 속도감이 줄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케이.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에 이적을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나 속도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손흥민이 매력이 없다는 걸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시즌으로 보면 10골 이상 넣었잖아요. 컵 경기까지 포함하면. 그런 걸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나게 못한 시즌까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이 한 명 바뀌고 그 다음에 감독의 대행까지 경험을 한 손흥민 선수가 그 다음에 중간에 월드컵도 갔다 오고 부상까지 있었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손흥민이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할 만큼은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경기를 봐봅시다 여러분들. 토트넘의 득점력이라든가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 요거거든요. 지금 8위를 하고 있지만 66골을 넣었고요. 62골을 먹었어요. 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보다 골을 많이 넣었고요. 위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골을 많이 넣었고요. 뉴캐슬보다 한 골을 못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점을 뒤질하게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실점이 진짜 끔찍한 거죠. 8위가 플러스 4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인테르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무슨 뭐 지금 나오는 걸로는 AC 밀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서 본인에게 공격적인 전술이 맞춰진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는 어느 팀에 가서든지 간에 무서운 선수가 될 겁니다. 지금 손흥민이 자유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의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팀이 달려들 겁니다. 네, 모든 팀이.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어느 팀을 가도 손흥민은 주전급 선수이지 뭐 벤치가 될 선수는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미넨만 바라봅시다. 뭐 르로이 사네, 그나브리 이런 선수보다 손흥민이 못한가? 아니지.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손흥민이 더 매력적인 카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스날에서 마르티넬리가 이번 시즌에 정말 잘했어요. 마르티넬리가 여러분들. 근데 마르티넬리가 이번 시즌에 정말 잘한 시즌에 넣은 골 숫자가 몇 골입니까? 좋은 축구를 하고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항상 많은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있었던 마르티넬리가 15골 5엇이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축구를 했던 팀이.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배를 당하고 수비 위주로 하는 팀에서 심한 부상까지 겪은 상황에서 10골 5엇을 했다는 건 절대로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손흥민이 엄청 능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장점을 잘 활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줄 감독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간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합니다. 너무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수비적인 감독들만 만났어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만났던 감독들을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뭐 누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콘테가 있었고 무린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감독들이 수비적인 감독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비적인 감독을 만나서 득점왕을 했고요. 무린뉴 시절에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비적인 팀이면 수비를 먼저 하고 카운터 어택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애매한 전방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애매한 전방 압박과 애매한 재차 압박들을 통해서 힘을 다 빼면서 수비 가담까지 하니까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카운터 어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많이 뛰는 거랑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빨리 뛰는 거랑 그 다음에 결국에 중요한 건 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손흥민이 못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